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의 유상증자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선 공시된 내용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수 페타시스는 금요일 날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주요사항 보고서, 기업 설명회, 주권 관련 하차권의 취득 결정 이렇게 했고요. 앞에 시간을 보시게 되면 모두 6시 44분부터 6시 49분까지 이렇게 공시가 한 걸로 다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생겼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텔레그램에서 도는 건데 여기에 한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정고체 개념이 없다. 아침 9시에 이사를 해놓고는 무슨 장 끝나고 심지어 6시 넘어가지고 공시를 하냐. 이 올빼미 공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공시라는 거는 공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공시 규정에는 전 페이지 봐주세요. 이사회에 있는 거에 공시는 공시 규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공시 규정에는 의사 결정을 한 당일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이사회를 했다고 해서 오후에 공시를 한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뭐 장 끝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올빼미 공시라는 단어는 연휴를 앞두고 장 끝나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올빼미 공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공시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 신규 시설 투자가 6시 55분, 제휴 인수에 대해서 7시 47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모두 공시된 시간이 6시 44분, 6시 49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저분도 뭐 저렇게 초까지 나온 거 보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바뀌거나 한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배당 유상 신자를 하면서 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IR 활동을 하냐,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를 대상으로 IR 활동하는 그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막 먼저 하고 애널리스트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와이스트릿의 이대호 기자가 이거 가지고 다른 분이 하신 걸 가져왔는데 근데 이걸 참 주주 배당 유상 승자인데 왜 기관 투자자끼리만 수떡하는 위실 회의까지 더하냐 내부 정보 유출까지 되냐 이건 뭐 절반은 이해가 되고 절반은 이제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시회의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11월 4일 날 이수그룹이 제휴를 인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뉴스 기사까지 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해명을 하죠.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 없다. 뭐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실제로 저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게 되면 10월 말에 46,500원 찍었다가 11월 7일 날 3만 500원까지 하락을 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의 어떤 원성이 되게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부분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에 그 락앤락이나 뭐 등등 회사 자진 상장 폐지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할 때, 그때도 NH증권이 주관을 했었고, NH증권 쪽에서 회사에서 공시하기 전에 그 전날 뉴스가 돌고 해서 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관련되신 분인지 주주분인지 모르겠는데, 장 끝나고 나서 저런 뉴스가 나오고,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뭐, 그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NH투자증권이 최근 들어서 주관사를 많이 하는데 유달리 사전에 정보가 좀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수 페타시스, 이 발음도 어렵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발음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는 뭐,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선 기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서 나오신 거고, 이 주주분은 뭐 공시를 모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제이오 인수가 17시 47분인 거 보니까 요거를 이제 카인드에서 보니 카인드에서는 16시 55분 뭐 이렇게 나와 있긴 나와 있네요. 이게 카인드에서 먼저 올라오고 이게 요 공식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금감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거래소 걸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거래소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걸 금감원 걸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올라오지 않지만 거래소에서 먼저 올라오는 거래소를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금감원하고 거래소 공동사항은 거래소 걸 먼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2호 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트편집기에서 그 전자공시 시스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뭐 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 부분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그렇게 돼 있네요. 16시 55분에 그러니까 4시 55분인 거죠. 뭐 신규 투자 이수 제이호인수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마 뉴스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뉴스 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래서 주권 관련 서치 뭐 하루에 뭐 많은 걸 하네요. 이 양반이 뭐 많은 걸 하네요.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 동 땡겨가지고 뭐 다른 회사도 좀 사고 뭐 신규 시설도 좀 투자하고 회사 한번 키워보겠다. 이거를 이제 사전에 많이 뭐 보도 기사를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뭐 풍무조회도 받고 해명도 내고 뭐 하고 이제 사전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R도 개최하고 뭐 주성 뭐 이렇게 유상증자 하려다 보니까 IR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주권관리사 취득도 그렇게 하는 거고 타부인 증권 이제 제휴 인수도 하고. 근데 주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IPO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장사가, 기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IPO를 기상장되어 있는 상장사가 일반 주주들,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IR을 한다. 있긴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회사들. 음, 뭐 바이오 회사들이 간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한 5천억, 뭐 2천억씩 이렇게 대규모 IR. 그럴 때는 뭐 예전에도 어떤 분이 말 나오셨지만 뭐 PB 뭐 증권사 PB 지점마다 이게 순회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여의도 IPO 할 때처럼 막 그렇게 여의도에서 막 기관 투자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막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대부분은 일반은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비용 대비 회사에 투입되는 자본 대비 이 사람들의 그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돈은 이제 확실한 이제 기관, 그 기관들이 또 개인들한테 이제 뭐 지점마다 이제 뿌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침 9시 요거는 그 다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시 그 타임테이블하고 이거는 회사가 나 4시 37분에 내고 싶어.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거래소 언니들이 저희가 지금 뭐 3시에 올린다고 해도 3시에 뭐 사전에 사전 검토를 받고 뭐 한 다음에 이제 검토 다 됐으니까 올리세요 해서 올린다고 해도 언니가 이제 마음 안 먹고 이게 승인 안 눌러주면 말짱 꽝이에요. 몇 시에 누를지는 그 언니가 안 바쁘면 빨리 눌러주는 거고 바쁘고 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서를 뭐
주건 관련 사채 취득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나중에 내야지. 뭐 이렇게 그건 제 생각이고, 물론 이제 담당자한테 거래소 담당자한테 승인을 눌러주는 순서를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네다섯 개를 공시할 때는 이제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뭐 기준 같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게 당연히 말의 어구가 맞게끔 뭐 기업 설명에다 하고 기업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 좀 스토리텔링이 맞게끔 뜬금없는 걸 중간에 집어넣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냥 그 뭐 그래도 꼭 회사의 의도와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뭐 거래소원이가 뭐 보는 것마다 완료되는 건 먼저 이제 순서별로 이제 구원이 맴인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은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무조건 회사가 이 새끼들이 다 이거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들마다. 그리고 4시 뭐 이 정도고 이게 18시 이게 좀 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게 보시면 이 사람들 이 담당자 진짜 엄청 난감했을 거예요. 이게 6시 49분, 6시 44분이 6시, 다 6시가 넘었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분명히 주요상 보고서는 금감원 거거든요. 주요상 보고서들이. 이 얘기는 6시가 넘었는데 6시 44분 이렇게 했으면은 승인을 안 내려주면 그 전에 물론 이제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그 점심 때 승인 받고 검토 받고 이거 수정해주세요. 서로 이제 거래소 왔다 갔다 하면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시 넘어가면 거래소 언니도 금감원 시스템 7시까지 잡아놔요. 이거 잡아놓고 막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소가 꼼꼼하게 이제 말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좀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많이 당황하거나 이게 좀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하루였을 거다.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날짜가 다른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날짜 세 개가 이제 같이 몰아서 들어가는 거고, 몰아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문제였던 거죠. 주요사 요거 나머지 IR 이거하고 사채권 취득이 자율공시 거래소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래소 언니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주요사항 보고서는 꼼꼼히 보는 거죠. 유상증자 결정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딜레이가 됐던 거니까. 하여튼 6시 그 이 시간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아마 좀 서로 이제 거래소 언니라든지 뭐 꼭 여자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빠지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상증자 들어오는 사람이 뭐 삼성전자다 이러면 또 모를까. 뭐 근데 뭐 회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수 펩타시스가 이제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의 눈을 가지고 제가 이게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진짜 이게 전혀 농협하고 상관없는 애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러네요. 얘들은 항상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공시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대신에 공시 담당자 분이 살짝 이제 본인의 영역 안에서 본인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공시 순서를 좀 바꿀 수는 있지 않았을까. 유상증자를 제일 먼저 올리고 나머지 걸 나중에 올렸으면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담당자가 유상증자부터 검토를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누르는 순서대로 유상증자 먼저 올라갔으면 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주분이 이야기하는 그 피해가 생겼다면 그런 피해를 좀 막거나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IR 대상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요즘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설명 요약본을 좀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건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많이들 미국에는 일반 주주의 이익도 비례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회사들도 일반 투자자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애널리스트하고 기관 투자자가 하지 개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가
질문하는 경우 이제 본 적은 없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전에 정보가 새가지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바로 확정해주지 않고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기사까지 난 상황에서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팔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유상 신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번 언급을 하는 바람에 개인 주주분의 피해가 좀 더 커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